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갔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자,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헛헛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빨리 이 한 해를 접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금 배당나기를 앞두고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의 경기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걱정도 함께 공존하고 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을 앞둔 시장도 참 분주한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그리고 잘 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트맨 문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과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와일드카드로서 공개가 될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유튜브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는 것만의 또 다른 재미는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힘듦 나누어 보시고 기쁨은 2배로 누려보시는 그런 채팅창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유튜브에 많은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제가 월화수 나와서 앵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8시에 찾아오시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 위에 QR코드가 겹쳐지도록 휴대폰 화면을 두시면요.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어렵지 않게 우리 시장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의 길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들쑥날쑥한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후반에 다시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로 잘 마무리를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이번 주 특히 오늘은 거래 대금이 거의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2년 12월 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배당락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있다가 제가 왜 대금이 말랐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언제부터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지 기준일도 잡아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상승했는데 이게 상승폭이 크지 않고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유동성을 말하는 거래 대금이 매우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 800개, 하락 종목 1,400개니까 하락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해야 되는데 그럴 타이밍이 지금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는 0.53, 나스닥은 0.21% 상승했고요. 원유 선물은 79달러 정도 되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75원, 74원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사실 기사 헤드라인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헤드라인은 보니까 코스피가 배당 기대감에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
보면 양도세 관련된 부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 제가 특징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신스틸, 두 번째 종목은 더 코디입니다. 신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장했는데 합병 상장 후에 보통 상장 첫날 이게 급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앞으로의 흐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 가공 전문 업체이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흐름을 우상향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코디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핵심은 유상증자가 청약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게 흥행률이 좋으면 좋을수록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회사는 자금 확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호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같이 자금이 없을 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뭐 시장이 올렸다기보다도 인위적인 자금 금액이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제가 특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마지막 주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시장 분석을 상세하게 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만 우리가 보통은 흔히 연말에 좀 마음이 붕 뜨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 신스틸 철강 가공 전문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코디라는 종목도 설명을 해주셨죠. 하지만 신스틸보다는 작은 거래 대금으로 움직인 그런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최근 공개된 5개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시아나 IDT 12월 13일 공개해 주셨죠. 현재까지 최고가 기준 상승률 2.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7.08%, K카 7.66%로 7% 넘는 상승폭 나란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HFR 0.77% 상승폭 기록을 해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윙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탑5 종목 만나보시죠. 자, 금양이 여전히 107.5%로 당당하게 1위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지난주에 열심히 따라잡아서요. 80.47%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탑머티리얼이 45.2%, 레몽레인이 43.2%, YTN은 36.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최근 공개 종목과 또 탑5 수익률 종목들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 봐주시겠다고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와일드카드 종목 내고요.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지금 이 종목 보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12월 마지막 주에 주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말랐고 상승 나올 자리에 상승이 안 나오면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신 분 계셔서 제가 지지 라인하고요. 만약 오르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한번 잡아 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서 기사를 봤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끝내고 위드 코로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매일 확진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또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가장 큰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저희는 시장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차트 보면 제가 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와이드로 드렸냐면 우선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고 장대 양봉 지지받다가 거래 대금 들어와 또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3영업일 동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바로 매도를 짧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폭 하락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저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손절을 두려워하면 사실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손절 없이 하다가는 손실폭이 5%에 10%, 20%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버텨다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버티다 눌리는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21선인 5,350원 정도, 이게 차트 좀 올라갈 테니까 이 정도가 제가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지라인을 받고 바로 상승이 나오면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5,350원이 깨진다면, 하방으로 깨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버텨보실 분들은 이 구간까지, 그 다음 지지라인인 61선인 4,900원까지도 버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성향입니다. 본인 성향이 단기적이고 내가 손절하는 걸 마이너스가 오래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짧게 손절하시는 거고요. 좀 버텨보실 분들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4,900원까지는 지지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료는 살아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내일까지는 매매를 하실 때 이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12월의 마지막 주이고요. 지금 핵심은 앵커님은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반대의 부분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일, 18시까지 대주주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양도세에 대한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종가 증시 폐장일이 29일입니다. 그러니까 D 플러스 2니까 27일, 내일이죠. 내일 18시까지는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배당을 받으려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거래 대금은 줄어들 거다. 내일까지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요건을 말씀드리면 종목당 10억 원 또는 특정 종목의 지분을 1%에서 4% 이상 유지한다는 게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는데 아마 증시 폐장일 29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보유 종목을 처분하시고 그 다음날 28일 날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거래 대금이 없는 증시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개했던 와일드카드 종목인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아직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위드 코로나 이슈가 있고요.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확진이 되었지만 확인 안 되는 인구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노란톡방에서 한 종목 해서 오늘 흐름이 나오지 않아 손절을 했지만 매일 한 종목 또 한 종목이 수익이 나면 두 종목, 맥스 세 종목까지 노란톡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 초반에 주도주 또 와이드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안내 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내일장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뿐만이 아니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뜰살뜰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종목 중에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부분, 지수는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말라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의 계좌 상황은 딱히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시장에서 포착이 됐을 텐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4,900원까지 지지라인도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러한 칼 같은 시선으로 정말 정확하게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통해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잘 닦아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워낙에 좀 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오늘의 캐스팅 기준 어떻게 좀 잡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방송 출연할 때 핵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장이 내일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이기는 재료가 있는 종목은 한 종목이 있다. 그래서 그 한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약세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종목들, 그만큼 힘이 강한 종목들 오늘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혀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3위권에 올라온 캐스팅 후보군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HLB 생명과학 후보생 이름 올라 있고요. 기관기획사에서는 동서,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삼천리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HLB 생명과학 후보생입니다. 1.75% 상승이 나왔고요. 11,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항암제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동서입니다. 3.16% 상승 나왔고요. 21,25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가공식품 도매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맥심 같은 그런 제품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삼천리 보시죠. 1.32% 상승 나왔고요. 38만 4천 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약세장임에도 이기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일지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3위권에서는 좀 이길 수 있는 후보생이 없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이 후보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을 이기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하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HLB 생명과학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순차적으로 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판단은 개인이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이 항상 맞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신약물질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HLB도 있고 HLB 생명과학도 있고 HLB 제약도 있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제약 바이오주의 이슈는 사실 재료가 굉장히 탄탄하고 확실해야 되지만 최근 들어 재료가 특별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3월에 정기총회까지 3월에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입니다. 물론 적자이고 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 걸리는 것 같고 두 번째 12월 23일 날 기사를 봤더니 HLB 생명과 흑자 전환 과연 가능한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봤더니 최근에 인수합병 이슈까지 단행을 해서 덩치는 우선 키워놨습니다. 하지만 적자 탈피가 올해도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매매할 때 또 12월에서 1월이 넘어가는 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바닥이 7,000원대도 있었지만 최근에 10,000원대 바닥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진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재료도 봐야 되는데 최근 영업일 5일 동안은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면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흐름적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또 올해 영업이익이 또 적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좋은 기사 또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또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하지 않았고 또 옆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도 이만큼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대도 이렇게 있죠.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이 사실 매물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덩치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라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진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쯤 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내일 시장에서는 상승보다 횡보나 또는 하락이 더욱더 우세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동서와 삼천리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자, 동서 후보생은 어떤가요? 동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동서하면 동서식품의 동서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상장된 회사 중에 IS 동서는 건축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같이 동서가 들었다고 해서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동서는 사실 마지막까지 이걸 캐스팅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는 식품사업, 포장사업, 뭐 다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하시면 동서에서 아까 맥심 말씀하셨는데 김연아 모델이 좀 그 맥심 그 커피 믹스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동서는 사실 좋은 이슈 중에 하나를 본다면 작년에 동서가 배당을 2.26% 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배당 2.26%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사실 내일까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은행 금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적금 금리가 5%를 넘는 시점에서 배당 2%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크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것 같아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차트 한번 볼게요. 동서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실 좀 사긴 했네요. 사긴 했지만 지금 제가 동서를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 대금이 우선 말라 있고요. 내일 상승이 물론 하락보다는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배당을 노리고 하신 분이라면 내일 매수를 하셔가지고 18시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서 보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배당 고배당주 치면 올해 대비해서 배당을 많이 했던 종목들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6%, 뭐 7%, 8% 이렇게 배당한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올해도 그만큼 배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동서 같은 경우 2.26%, 뭐 적지도 크지도 않은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회사 자체는 뭐 건실하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서보다는 배당을 노리는 다른 종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강한 상승은 좀 어려워 보여서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후보생이 바로 동서였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을 하고 있는 후보생이고 건실하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또 더불어서 배당의 그 비율을 봤을 때도 특별히 아주 크게 배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서는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천리 후보생이 남아 있는데 사실 삼천리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주가가 약 4배가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네. 삼천리 하면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삼천리 자전거가 있고 삼천리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회사가 절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리는 도시가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을 사셨다면 40만 원까지 1년 동안 4배나 올랐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증권사 보고서하고요. 기사 내용을 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좀 삼으시면 좋은데 삼천리는 삼천리 자전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하고 자동차, 플랜트, 집단 에너지, 해외 호텔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인은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물론 신사업도 하고 있지만 신사업에서 지금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게다가 유보율은 6,800%입니다. 6,800%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훌륭한 회사인데 여기 또 배당도 3.3%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모든 게 좋습니다. 모든 게 좋은데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천연가스 값으로만 간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게 다른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또 하락폭이 좀 많이 크거든요. 하지만 천연가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삼천리는 지속적으로 올랐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좀 봤더니
주가가 4배나 뛰었습니다. 4배가 뛴 삼천리. 하지만 신사업은 갈 길이 멀다라는 우선 기사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사업도 하지만 신사업인 뭐 요식업, 자동차 판매업도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웃풋이 안 났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그 동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 탓에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오른 건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회사 관계자 말이 삼천리는 천연가스 값에 일정 수수료만 붙여서 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천연가스 값이 올랐다고 해서 회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커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바닥에서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시점이 지금 12월 21일이거든요.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삼천리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하락의 시작일 수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오늘은 양봉인데 22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입니다. 물론 더 가면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는 눌리면 1차 지지는 32만 5천 원, 또 눌리면 2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차트의 반영은 6개월 정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이 회사의 이익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먼저 회사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최근 6개월, 또 최근 1년 동안의 상승폭이 저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21선이 우선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내일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차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락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약간 헷갈리는 후보생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는 IS 동서와 다르고요. 삼천리의 경우에는 삼천리 자전거와 다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자, 이 삼천리는 도시가스 영위하고 있는 삼천리인데 현재 유보율도 6,800% 정도로 매우 높고요. 견고하긴 하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은 3조 원대, 주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그런 후보생입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가 39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데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다소간에 있다라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기사를 인용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 기간 코스피가 3,000선에서 2,300선까지 미끄러졌다라는 점을 대조를 해보면 지금 삼천리의 경우에는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고 21선까지도 깨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할 종목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결과로 캐스팅이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 기획사의 하이로닉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위즈윅 스튜디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인화전공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하이로닉 후보생입니다. 2.19% 상승 나와줬고 7,9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하이로닉 주요 포지션은요.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위즈윅 스튜디오 보시죠. 4.2% 상승했습니다. 17,35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콘텐츠 제작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인화전공입니다. 3.66% 상승 12,75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선박엔진 부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는 약세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보생이 있을까요?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하이로닉 한번 캐스팅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지금 미용 의료 쪽이면 중국과도 좀 관련이 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미 포기를 했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코로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망자 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핵심은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호는 개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2년 전에 보면 그때 OTT 관련주도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게 밖으로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다 해서 OTT 관련주 수급이 나왔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관련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문호가 개방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왜 제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22일 날 기사를 보니 하이로닉 주가가 용솟음 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했고 움직임에 지금 화장품주들의 매수가 한번 지난주에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화장품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주가 훈풍이 먼저 화장품 쪽으로 오고 또 OTT도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용기기도 열려 있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실적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최근에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상단 매물 터치해주다가 지난주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위드 코로나 하고요. 일정 부분 코로나 걸리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 생활이 될 때까지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바닥이죠. 바닥이고 5,000원 부분에서 반등이 있는 상태이고 회사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장품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나올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은 약세장일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 배당락 또는 대주 양도세이기 때문에 내일 공략하기보다는 하이로닉이 좀 밀리면 뭐 이런 구간들 있죠. 다 7,500원, 뭐 7,100원. 6,800원 이런 게 다 지지라인이거든요. 이 지지라인에 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하이로닉 좋게 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지지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거래대금이 우선 최근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차트 양호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하이로닉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모레 또는 다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다행히 캐스팅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하이로닉 후보생이 캐스팅의 영예를 누리게 됐는데요.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화장품, 항공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로닉은 미용 의료기기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미용 쪽, 의료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보이는 후보생 중 하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도 차트 흐름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이로닉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품질 보증 인증까지도 획득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 공략해볼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 조금 하락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이로닉 정확한 공략 시점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개를 해보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와 인화전공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자, 이 두 후보생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엊그저께 막 끝났습니다. 네, 화려한 종영을 했죠. 네, 그 시청주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레몽레인으로 큰 상승을 먹었던 종목인데 위직 스튜디오가 사실 레몽레인, 컴투스랑 다 연관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컴투스가 위직 스튜디오의 지분을 38% 정도 가지고 있고요.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레몽레인의 지분을 20%를 위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몽레인 급등을 나오면 위직이 한번 갔는데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딱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재료로는 더 상승이 나오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사실은 시나리오 일정 매매가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선이 중요한 게 그때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 16,000원에서 2만 원을 돌파해 줬던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더 큰 하락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재료라는 게 소멸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가 사라들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이 166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연말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1차적으로 바닥이 14,000원 부근의 바닥은 있지만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영업이익의 적자로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로 아직도 갖고 계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저 보니까 지난주도 레몽레인 들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이미 드라마는 시작했고 시청률을 찍었고 거의 종료를 다가가는 시점에서 레몽레인을 더 들고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건 시선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냉정하고요. 본인이 맞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약해드리면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회 방송이 어제 종료되었고요. 재료의 흐름은 소멸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자,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레몽레인으로 이미 큰 수익을 누렸다라는 점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방송 초반에도 화면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레몽레인으로 방송 공개 이후에 43%가 넘는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이제는 화려하게 막을 내린 만큼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이슈는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조금은 늦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위즈윅 스튜디오 지금 보고 계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심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화전공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왜 리스트에 올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화전공이 지금 뜬금포로 선박 엔진하고요, 교량, 기계설비 관련주인데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한 섹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인화전공 같은 경우 외국인이 수급이 좀 있어서 오른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화전공 차트를 보면 2년, 3년치 차트인데요. 바닥 구간은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래 대금이 거의 없이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고 섹터는 선박 엔진이기 때문에 아직 빅사이클의 트렌드를 지금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 쪽이 사실 흐름을 올 초반에 탔다가 지금 건축업, 선박업 쪽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조선업 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동떨어진 거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시처럼 아랫꼬리, 윗꼬리가 계속 달려있는 단봉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약간 방치된 느낌에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지금 저는 12,000원 지금 선 그어놓은 선이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12,000원 지지 라인이 지지받는다면 또 이런 거래 대금이 없고 말라 있는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승 나오면 그때 먹겠다. 남들 모를 때 사겠다 이런 계신다면 저는 12,000원의 지지 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 좀 큰 폭의 하락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없고 시장에 주목하지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000원 지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제 역량으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제 역량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화전공 후보생까지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 상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에 속한 후보생도 아니고 약간 방치된 느낌도 드는 후보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보율도 괜찮긴 합니다만 일단은 인화전공 지금 당장은 상승이다 하락이다 횡보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만약에 이 후보생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12,000원 지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라라는 조언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하이로닉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포진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다올투자증권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현대해상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오스템 임플란트 후보생까지 올라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다올투자증권 후보생입니다. 1.91% 상승 나왔고요.
2,935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이름 그대로 투자증권사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현대해상 보시죠. 1.98% 상승 395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손해보험업이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오스템 임플란트도 만나보고 계신데요. 4.3% 상승 13만 3,3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치과 기자재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공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의 선택을 받는 후보생은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치과 관련주도 오늘 또 역시 중국 관련 이슈까지 덧붙여져서 네. 좋았어요.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호재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악재가 크게 있었죠. 올해였던 것 같은데 직원 횡령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상당 부분 됐고 지금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 종목 제가 캐스팅하지 않는다 이런 게 명확한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악재에 대한 해소가 지금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요. 차트 좋아지고 있고 또 올해 영업이익도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선택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 예상액이 2,200억 정도 되니까 큰 폭의 상승이 횡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유보율은 3,300%인데 악재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사에 봤더니 중국이 VBP라고 해서 중앙집중식 입찰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입찰에 관여하는 거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한테는 호재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원 횡령금이 상당 부분인데 지금 395억 정도를 추가로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인 25일 날 기사인데 이미 1,000억 정도는 회수했고 추가적으로 400억 정도 회수를 한다면 이것 또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일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고점인 13만 8천 원 정도 돌파하면 신고가를 하고요. 횡령했던 그 전 가격을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더라면 횡령에 대한 악재는 다 소멸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환기 종목이긴 하지만 악재 해소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 차트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실적도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횡령 이슈 이전의 가격까지도 이미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캐스팅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올투자증권, 현대해상 남아있는데요.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후보생 한꺼번에 말씀드릴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올 인베스트먼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품으로 들어간다는 피인수설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피인수설이라는 게 우리 금융투자가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사는 건데요. 지금 사이 찌게 된다면 다올 인베스트먼트한테 호재가 많고 모회사인 다올투자증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면 다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1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은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후에 다시 윗꼬리로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유력한 후보자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프리미엄 가격만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윗꼬리에 달렸다는 거는 아마 우리가 또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진행상을 확인하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현대해상 흐름이 좋고요. 좋은데 현대해상은 지금 보면 작년에 배당을 6.45%나 했던 굉장히 고배당 회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받으려는 누군가는 오늘 사서 또는 내일 사서 내일 18시까지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지금 6.45%라고 해서 올해 또 6% 넘게 배당을 한다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인 판단의 기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는 현대해상 공략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21선 위에 있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차트 흐름을 볼 때는 이왕 할 거면 보험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배당 받은 이후에 배당 낙도 나오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저는 배당만 보기에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대해상과 다올투자증권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캐스팅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과연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가지고 오신 와일드카드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이용준 디렉터님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이 시간 더욱더 오랫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공개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무엇일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디지털 조선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후보생 굉장히 또 큰 빅 이슈가 있다고요? 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레몽레인으로 큰 급등을 맞았을 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미스터 트롯 2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내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마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스터 트롯 2가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다행히 제가 월화 수만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을 시청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조선 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TV 조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거래되기 마른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3일 날 기사를 보더라도 미스터 트롯2가 시청률이 첫 회 기준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종편에서 드라마가 20%가 넘으면 초대박이 나는데 미스터 트롯2 같은 경우는 첫 회부터 20%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할 때는 내일과 내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이 기대감으로 해서 디지털 조선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게다가 윗꼬리가 걸리긴 했지만 이 윗꼬리는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메모하시면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일드 종목을 드릴 때는 뭐 1년 있다 갈 종목, 일주일 있다 갈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내일 또는 모레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 흐름상 양봉 도지가 나와 있고요. 윗꼬리가 달려 있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2 관련주인 디지털 조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 트롯 1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때 1등이 임영웅, 2등이 영탁, 3등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인데 이 탑 7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2는 또 다른 히어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 남자 가수들이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흐름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스터 트롯 2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일정하고요. 차트 재료는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미 노란톡방에는 종가로 디지털 조선을 공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들어오시면 제가 또 관련 내용도 실시간 정보도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내일 만나서 같이 미스터 트롯 2인 디지털 조선을 한번 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굉장히 흥미진진한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디지털 조선이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2 소식이 있죠. 하락장에 지쳤어요 하신다면 오늘의 와일드카드 디지털 조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미스터 트롯 1의 히어로가 임영웅이었다면 시장의 히어로는 디지털 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디지털 조선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오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특히나 또 팬심으로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시장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꼭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시장 이야기 굉장히 상세하게 짚어주셨던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서 들어가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의 히어로 발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